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공투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개인 투자가들 눈물 흘리게 하는 거, 물적 분할이죠. 대표적인 게. 공매도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아마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게 물적 분할하고, 그 다음에 그 물적 분할하는 회사를 나중에 개미 투자가한테 한 주도 주지 않고 재상장하는 거.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던 종목이 있죠. 대표적인 게 LG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뭐 현대중공업, 뭐 포스코 최근에는 뭐 이런 종목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분할 방식에는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있는데 인적 분할은 개인 투자가들 불만이 없으니까 빼고, 자, 물적 분할로 재상장을 금지하는 조치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 이 카드를 정부와 그다음 금융당국이 조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살펴봐드리고, 이것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물적 분할 뭐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언제부터 이게 불거졌냐면 사실상은 뭐 LG화학 물적 분할 때문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고, 모든 투자가들이 그동안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관심이 없다가 아주 이제 물적 분할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된 게 LG화학이에요, 사실은. 자, 그전에는 왜 그러면 물적 분할 제도가 없었냐?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도 있었지만 LG화학을 통해서 그게 부각된 것은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이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 있지만 기업들이 선호한 게 뭐냐면 인적 분할을 더 선호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 왜 기업은 인적 분할을 선호할까? 물론 물적 분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적 분할을 훨씬 더 선호를 해요. 기업들도. 그리고 인적 분할을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건 LG화학 때부터인데, 자, 인적 분할을 선호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경영권 때문에 그랬다. 경영권. 자, 기업은 말 그대로 뭐 주식 투자에서 대주주 같은 경우는 뭐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권 안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영권을 중요시하는 대주주는 물적 분할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인적 분할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인적 분할은 이게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두 개로 쪼개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로. 그죠? 이렇게 두 개. 그리고 하나가 지주회사가 되는 거고, 이게 지주. 그리고 하나가 이게 사업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불만이 없는 게, 이런 인적 분할이 불만이 없는데, 자, 오너 입장에서도 이거 불만이 없었어요. 인적 분할이. 그래서 인적 분할을 많이 했는데, 왜 오너 입장에서 불만이 없냐면, 이 지배구조를 강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할해놓고, 오너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업회사 주식이 필요 없잖아요. 오너 입장에서. 얘는 여기다 주는 거예요. 이 주식을. 그리고 그 대가로 이 주식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영권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사업회사는 필요 없잖아요. 얘가. 이 지주회사만 지배해서 그 회사 전체적으로 지배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적 분할을 많이 했고, 물적 분할 안 했는데, 그럼 LG화학은 왜 물적 분할을 했을까? 자, 물적 분할은 어떤 경우에 하냐면,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면 돈을 못 땡겨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은 돈이 많이 필요할 때, 회사가 돈을 막대하게 땡길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경우죠. LG화학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래서 LG화학에 물적 분할을 한 거고요. SK이노베이션도 이 돈을 땡기기 위해서 공장을 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적 분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들도 물적 분할이 좋아서 한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이것이 너무나 개미들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거죠. 왜 왜 돈을 땡기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자, 이 알토란 같은 회사를 전부 다 내 소유로 만들어 놓고, 이 주주들한테 한 주도 안 주는 거예요. 한 주도 안 주잖아요. LG화학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새로 IPO 하면서 돈을 땡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물적 분할을 선택을 합니다. 대규모 투자 비용이 필요할 때. 자, 이제 내용은 알겠고요.
자, 그러면 왜 개인들은 이 물적 분할을 하면 피눈물을 흘리느냐? 여러분이 LG화학에 투자할 때 뭐 보고 투자했냐 이거예요. 정유 보고 투자했나요? 그 안에 양극재 보고 투자했나요? 아니잖아요. LG 배터리를 보고 투자했는데 이 주식은 하나도 못 주고 쓸데없는 정유, 양극재 뭐 그거 괜찮은 거지만 뭐 이런 생명공학 뭐 이런 쪽만 가지고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핵심은 요걸 내가 가지려고 투자를 한 건데 이걸 못 갖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자, 그리고 이걸 100% 자회사로만 두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100%. 이렇게 100% 자회사 놓고 얘를 밖으로 안 꺼내면, 이렇게 꺼내지만 않으면, 포스코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물적 분할을 하되, 밖으로 꺼내지는 않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포스코가. 그러면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어떻게 장담하겠냐?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거고. 근데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 아예 얘를 꺼내겠다는 거예요. 그냥 100% 자회사 놓지 않고, 새로 IPO를 한다는 거죠. IPO. 그러니까 신규 상장해서 이렇게 IPO를 해서 돈을 땡기겠다는 거죠. 그러면 주주는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나는 이 주식 하나도 못 갔는데 똑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이 주식은 굉장히 비싸게 100조니 80조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을 정부가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막겠다. 자, 물적 분할하는 것까지는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건 좋아하긴 하지만 얘도 상장하고 얘도 상장하는 걸 동시 상장이라고 하거든요. 동시 상장은 안 돼. 하나는 포기해. 얘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얘만 내보내든가. 동시 상장은 안 돼. 그러니까 LG화학은 얘가 상장돼 있으니까 얘는 상장하면 안 되죠. SK이노베이션은 여기도 배터리 얘는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상장돼 있으니까 상장을 못 하는 거죠. 자, 포스코는 원래 안 한다고 그랬죠.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를 상장 안 한 거죠. 이렇게. 만약 이게 제도화되고 정부에서 이 내용대로 물적 분할로 동시 상장을 시키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제는 동시 상장의 길이 막혀 있는 거다. 그럼 왜 이런 카드를 정부가 꺼냈을까? 자, 외국에서는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일이 별 없어요. 없어. 대표적인 애가 알파벳인데요. 아시죠? 구글의 모회사가 알파벳이잖아요. 하나만 상장돼 있잖아. 하나만. 구글이 상장이 안 돼 있잖아. 이런 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국식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는 알파벳도 상장되고 구글도 상장되고.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 동시에 상장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요. 너무 여기서 지체가 되는데. 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볼게요. 자, LG화학이 물적 분할 얘기가 안 나왔을 때는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100만 원. 물적 분할 얘기가 없었을 때 100만 원. 근데 만약에 물적 분할 발표 안 했다 그러면 아마 지금쯤 150 정도는 최소 가 있지 않았을까? 주가가. 150만 원 정도. 근데 지금 주가는 얼마입니까? 지금 70만 원이잖아요. 왜 이렇게 얘를 100만 원이었던 애를 이렇게 디스카운트 시켰냐? 회사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150 원래는 150이 돼야 되는데 자, 더블 카운팅을 미리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더블 카운팅이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LG화학으로 여기에 같이 있을 때는 몇 조였죠, 얘가? 그때 당시 한 70조 정도 했거든요. 70조. 70조로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근데 만약 물적 분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IPO를 하죠. 얘가 몇 조입니까? 시장에 나오면. 80조에서 100조잖아요. 80조만 잡을게요, 80조. 그러면 원래 LG화학의 시가총액은 얼마였죠? 70조였잖아요, 70조. 근데 얘가 나오면 몇 조가 되는 거예요? 150조가 되잖아요. 그 대한민국 시가총액 이래서 약간 지주사하고 새로 IPO 되면 시가총액 이렇게 더블 카운팅 되는 거예요. 이걸 외국인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비싸게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IPO 하면서 이 지분을 보통 한 70% 갖고 있다 그러면 야, 그 지분 가치는 인정 안 해준다. 그 지분 가치는 50%만 인정해준다.
그러면 80%에 80주에 50%면 40주 정도만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업부가 별 볼 일 없잖아요. 별 볼 일 없잖아요. 뭐 정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10조 플러스해서 50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에. 이렇게밖에 안 되죠. 이렇게 해도 더블 카운팅이에요. 여기 50조, 80조면 그래도 애초보다는 더블 카운팅이라 했죠. 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했을 때는 소액주주한테는 치명적이죠. 좋은 주식을 하나도 못 갖고 분할되면서 오히려 얘는 디스카운트 되고, 그러니까 주식은 하나도 못 갖고 내가 가진 주식은 디스카운트 되고 치명적입니다.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주주총회 통과하려면 3분의 2, 출석주주의 3분의 2가 통과돼야 되는데요. 국민연금이 반대해도 웬만하면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대주주가 30%만 가지고 있으면 독다적으로 거의 처리 가능해요. 웬만하면. 왜냐면 개인은 분산된 표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이 반대해도 막지를 못했어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자,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관련 기업들이 조금 이제 앞으로 물적 분할 대상이 된 기업이라든가 관련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간단히 한번 살펴봐드리고 일단 물적 분할이 무엇인가 수직적으로 쪼개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떤 폐해가 있는가 이런 거 살펴봤고요. 자, 한번 기사 내용 좀 살펴보면 이래요. 소액주주 눈물 빼는 분할로 동시상장 제동 건다. 근데 LG화학은 조금 억울하네요. 이미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 이미 에너지 솔루션이 나오니까 내년도에 이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해도 분할로 동시상장이 금지 제동 건다고 해도 LG화학 주주한테는 혜택이 없을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문제점 있잖아요. 모회사 주가 급락. 그 다음에 지주사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더블 카운팅 되는 거 시가총액이 그것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되는 문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기업 공개를 하면서 모회사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래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고요. 내년 초에 공론화 시키는 것 같아요. 자, 15일 업계에 따르면 분할 상장 관련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건 지금까지 제가 다 설명한 내용이니까, 100% 자회사로 보유하게 되는 거고. 자, 거래소 상장 규정을 바꾼다. 요게 핵심이에요. 조만간 토론회를 열고, 거래소 상장 규정을 바꿔 동시 상장을 막는 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자, 이것만 된다고 그러면 물적 분할해도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물적 분할해도, 여기가, 아까 예시를 들면, 자, 물적 분할해도 얘가 이제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물적 분할은 물적 분할 여전하지만 얘는 밖으로 안 나옵니다. 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거예요. 여기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포스코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포스코는 원래 안 한다고 했죠. 얘가 못 나오면 어차피 얘를 투자할 사람은 얘를 통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디스카운트가 될 일이 없죠. 그리고 얘의 성장이 구글과 알파벳하고 똑같아요. 100%다 이걸로 실적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얘만 없애고 투자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라든가 경영의 효율성만 하는 거지 개인 투자가는 크게 손해볼 거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냥. 자, 그래서 굉장히 개인 투자가들이 만약 이것만 된다고 그러면 그동안 물적 분할로 눈물을 흘린 개미들이 이제는 좀 그럴 일은 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관련 기업 주가 한번 살펴보면 LG화학은 그 좋은 뉴스에도 별 미동이 없죠.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급등을 했죠. 여기 보시면 둘이 똑같이 물적 분할을 했고 물적 분할을 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안 좋았죠. 얘는 거의 2차전지 반영이 안 돼. 얘는 급등했다가 막판에 좀 반락을 했는데 왜 그랬냐? LG화학은 이미 1월 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미 상장이 거의 확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제도 개선보다 자회사 IPO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혜를 못 보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들. 얘로부터 촉발된 물적
분할의 피해가 개인 투자가들은 수혜를 못 누리는 거고, 자, SK 이노베이션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서두르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좀 늦추는 게 좋겠죠. 근데 회사가 서두르겠죠. 회사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얘가 반드시 그러면 앞으로 물적 분할 동시상장 금지시키면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회사 IPO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빠졌던 게 다시 상승하니까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도 있는데, 요 SK 이노베이션이나 회사 입장에서 보면 왜 물적 분할을 애초에 선택했을까? 돈 때문에 했잖아요. 돈 때문에. 만약에 물적 분할을 못하면 자금 조달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공장을 미국에 지금 몇 개 짓고 유럽에 짓고 해야 되는데, 공장 하나 지려면 5조에서 10조 들어가는데 그 돈을 어떻게 땡기냐고요. 자회사 IPO를 해야죠. 그러니까 회사가 굉장히 서두르겠죠. 회사는 무조건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물적 분할 한다고 한 공론화가 내년 1월 초니까 그것을 제도까지 개선해서 아예 거래소 규정에 못 박으려면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할까요? 그 안에 얘네가 IPO를 해버리면 얘도 필요 없는 거예요. IPO 일정을 얘가 땡겨버리면 얘도 그 규정에 적용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등한 거 여러분들 좀 그것 때문에 급등하는 건 좀 조심할 필요도 있고요. 뭐 포스코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포스코, 물론 뭐 여기 현대중공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도 있죠. 이건 다 근데 이미 꺼냈잖아요.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미 자회사가 IPO 해버렸잖아. 현대중공업인데 얘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얼마 전에 상장을 했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물 건너간 거죠. 자, 현대중공업 상장했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뭐 이미 뭐 이거 제도가 개선돼봤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근데 포스코도 물적 분할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포스코는 내가 물적 분할을 하되, 아까 물적 분할을 하되, 이제 포스코 홀딩스 말고 포스코 사업회사는 100% 자회사로 두면서 다시 상장하지 않겠다.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근데 정관에도 못 박는다고 했어요. 사실은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정관 바꾸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도 물적분할 발표난 이후에도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좀 틀린 거다. 철강이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싶은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지주사 할인 들어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만약 원래 회장이 안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포스코 회장은 연임이 확실하죠, 최정우가. 그러면 그 회장에 지입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회장하는 동안은 자회사 IPO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IPO 안 하겠죠. 그러면 회장 임기가 2년, 뭐 4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얘는 아예 증권거래소 규정상 동시상장을 못하는 규정이 신설돼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안전빵이죠. 물적 분할을 했지만 그 물적 분할로 인한 피해는 안 입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간당간당하다. 회사가 그냥 서두를 것 같다. 그 규정을 적용 안 받기 위해서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 상장 IPO를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 제도 개선보다 먼저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LG화학은 이미 끝났다. 전혀 혜택이 없다. 아까 뭐 현대중공업, 뭐 한국조선해양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미 다 자회사가 IPO가 됐으니까. 자, 어쨌거나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개인 투자가의 재산을 강탈하는 거거든요. 이 물적 분할이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좋지만 이 제도는 반드시 손봤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앞으로라도 그렇게 못하게.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제도는 두 가지를 두되
동시상장만은 막아주면 그래도 지금 같은 황당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 이미 좀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거래소가 이런 LG화학 같은 이런 사태를 방지했으면 좋겠다. 이거 정말 물적분해 아니었으면 주가가 얼마 가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 100이었거든요. 100만원. 근데 2차전지 소재주들이 3배가 올랐어요. 그 이후로 3배가. 3배에서 4배가. 그럼 얘는 최소 얼마나 200은 가 있어야죠. 200만원. 주주들이 얼마 피눈물 흘리겠어요. 지금 70만원 가 있잖아. 회복의 길은 없어요. 이건 끝났으니까. 억울하죠. 억울해도 방법은 없어요. 미국같이 소액주주 소송도 한국에서는 잘 안 되는 거고. 정말 물적분 안 했으면 200만원 가 있었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얘뿐이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못 가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못 갔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제도 개선을 빨리 좀 서둘러서 미국식으로 알파벳 구글 전형적으로 전형적인 케이스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시가총액도 더블 카운팅 안 되고 더블 카운팅 되면 사실 부풀어지는 거잖아요. 시가총액만. 글쎄요. 오늘 하여튼 오래간만에 그래도 반가운 뉴스를 좀 봐서 물적 분할 이후 동시상장 금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잘 좋은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